코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코인 선물이 뭔지, 레버리지가 뭔지, 수수료가 뭔지, 이런 것들,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혹여라도 누가 다른 분들이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 코인 선물, 레버리지, 뭐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거하고 캔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코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인 선물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코인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인이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들은 다 현물 거래소예요, 현물. 현물은 뭐냐면 올라가야 수익이 나요. 떨어지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3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1억 되고 해서 수익 나서 나온 게 현물이에요. 현물은 강제 청산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선물은 강제 청산이라는 애가 있고, 그래서 현물은 예를 들면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에요. 근데 금액이 0으로 마이너스 100%는 없는 게 현물이에요. 근데 선물은 마이너스 100%, 200%, 300% 가능한 게 선물이고, 현물은 롱을 잡을 수 있죠. 롱.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근데 선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잡아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잡아도 되고, 그게 현물하고 선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다 현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낸스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선물이 가능하니까. 선물이 가능하면 장이 하락장이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배추밭에서 이제 배추를 키워서 내다 팔아야 되는 농부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농사가 막 잘 돼. 그래서 풍년이야. 근데 나만 풍년이어야 되는데 다 같이 풍년이에요. 그러면 배추값이 떨어져 버려요. 배추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니까. 근데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이야. 안 되면 안 돼도 걱정이야. 반대로 식당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김치라도 해야 되고 겉절이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배추에 관련된 요리들을 해서 상에 내놓으려면 손님 상에 내놓으려면 배추값이 올라갈까 봐 걱정이고. 그래서 서로 이 가격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가격을 먼저 정해놓고 풍년이든 흉년이든 가격을 정해놓은 가격에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밭뛰기라 그러죠. 밭대기. 김치 공장이나 김치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배추밭하고 미리 계약을 해놔요. 그 밭을 전체를 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고 가격이 농부 입장에서는 풍년이 돼가지고 배추값이 막 떨어져도 이미 계약을 해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계약을 한 입장에서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배추값이 너무 올랐어. 근데 나는 가격을 적당한 가격에 미리 계약을 해놨으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손실이 없겠죠. 이런 거를 선물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코인에도 이런 게 있어요. 미리 가격을 예측을 해서 롱이냐 숏이냐, 위로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거, 베팅을 한다 그러죠. 그거를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물은 홀짝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상승 하락을 맞추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매매를 많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리해져요. 단순하게 이 PPT만 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홀짝을 한 번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에요. 근데 홀짝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면 할수록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거에 대한 타점에 대한 이게 명확해지면 매매를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타점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배우는 단계다, 내가 아직 초보자다 싶을 때는 하루에 한두 번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보다는 우리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러고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음, 한두 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거, 그리고 네다섯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죠.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타점에 목숨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음, 타점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 이제 수익으로 이- 증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물이든 현물이든 다 똑같기는 한데 많이 해서 좋을 건 없어요. 많이 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정확한 자리에서 한두 번. 근데 한두 번에서 언제 돈 버냐? 큰 돈 들어가면 한두 번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거를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횟수가 많아지는 거는 괜찮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음, 홀짝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미래 가격을 맞출 수도 있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요거를 맞출 수도 있는 거. 그게 이제 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 손실이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겠다. 또 100만 원 가지고 1억 벌겠다고 그냥 하루 종일 매매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내가 뭐 50달러를 벌겠다. 100달러를 벌겠다. 아니면 매매를 두 번 하겠다. 세 번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실수할 확률도 적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물 같은 경우는 홀짝이 될 수도 있고 상승 하락 이게 어디로 갈 건지 음, 맞추는 그런 게임이니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좀 편할 거고 또 너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해버리면 나만 손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진입할 땐 항상 신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처음에는 롱이 뭔지 숏이 뭔지 증거금이 뭔지 레버리지는 뭔지 막 이런 것들 전혀 몰랐던 것들 지금은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다 아실 거예요. 롱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상승한다는 거.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걸 롱이라고 하는 거고, 숏은 반대로 떨어지는 거. 가격이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고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증거금은 이제 말 그대로 내 시드, 투자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면서 좋아하는 게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저희는 프로그램은 10배로 막아놨죠. 10배로 막아놓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5배도 솔직히 무서울 거예요. 레버리지 5배 쓰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5배 쓰시는 분. 5배 쓰는 게 좀 겁나는 경우가 만약에 그런 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2배로 낮추세요. 5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타점이 안 잡히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레버리지를 낮추는 게 맞아요. 음. 5배, 레버리지 5배 해서 수익 나면 땡큐죠. 근데 손실 나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음. 근데 레버리지를 2배로 낮추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매매할 때 훨씬 나한테 유리해요. 음. 그래서 레버리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배까지로 막아놨는데 5배로 했는데 이게 좀 불안하면 레버리지 2배로 낮추세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가급적이면 위로 올리지 마세요. 2배에서 5배 여기까지에서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레버리지를 10배로 10배, 20배로 하시던 분들은 5배 오면 재미없어서 못해요. 이미 한번 그 큰 수익을 맛보신 분들은 레버리지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2배에서 5배 요 사이로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리고 선물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강제청산. 강제청산은 내가 롱 잡았는데 상승하는 걸 잡았는데 반대로 내려가 버렸을 때 그때 이제 강제청산이라는 애를 만나게 되죠. 손절하고는 달라요. 손절은 내가 마이너스 뭐 2%, 3%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까지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 손실을 보고 팔아버리는 건 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강제청산은 말 그대로 청산. 그냥 내가 들어간 시드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걸 강제청산이라고 해요. 현물은 강제청산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이나 뭐 고팍스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거래소는 다 현물 거래소여서 강제청산이 없어요. 근데 선물은 강제청산이 있어요. 강제청산은 내가 들어간 시드가 그냥 영원이 돼요. 선물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거 두드러 맞았을 때 강제청산 맞았을 때 보통은 거기에서 손을 놔요. 왜 그러냐면 딸 때는 기분 좋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건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버티는 거하고 물 타는 거. 선물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버티기를 한다? 잘못된 거예요. 물타기를 한다?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이제 수익을 몇 번 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버틴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타점이 안 좋았다는 소리예요. 잘못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고 버티다가 손절을, 손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0%였는데 손절을 안 걸어놓고 내비뒀더니 마이너스 30%, 40%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30%, 40%가 되면 이제는 무서워서 손절을 못해요. 돈이 너무, 금액이 너무 커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커지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40%가 되고 50% 되고 60% 되면 이제는 잠은 다 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를 해서 마이너스 60%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마이너스 30%로 딱 내려놓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게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타기를 두 번, 세 번 해버리면 작은 돈으로 들어갔던 게 큰 돈이 큰 금액이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 버리면 더 이상 추가 매수할 돈도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도 내가 진입한 반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 버리면 그때 맞는 게 강제 청산이에요. 그때 되면 내 손으로 못 잘라요. 그래서 선물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강제 청산이고 그 강제 청산은 음, 안 당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강제 청산을 당하게 돼요. 이거는 누구나 겪게 되더라고요. 트레이딩 선물하면서 강제 청산 한 번도 안 당해봤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선물을 이제 시작을 해보셨든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든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강제 청산 한 번도 안 당해보신 분. 나는 강제 청산 그런 거 한 번도 안 당해봤다. 안 당해보셨어요? 강제 청산을 안 당하셨다 그러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경험이 짧으시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키셨든가. 근데 보통은 초반에는 손절이 뭔지를 몰라요. 손절 라인을 왜 잡아야 되는지 버텨보니까 나오던데, 아니, 물 타가지고 나오던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강제 청산 당해보면 일단 돈도 돈인데 멘탈이 나가서 안 들어와요. 음,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멘탈을 회복해서 돌아오시는 분이 계시고 못 돌아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강제 청산 당하지 말자고 손절을 거는 거니까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꼭 지키시면 돼요. 결국에는 트레이딩은 마인드거든요. 멘탈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강제 청산을 안 당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벤트나 청산 안 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절로 대응하는 거예요.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선물에 또 하나 있는 게 현물하고 다른 거. 마진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 타입은 크로스하고 격리 모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크로스, 교차 모드 같은 경우는 내 시드 전체를 놓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10억을 가지고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차 모드, 크로스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돈이 많은 분들은 버틸 수가 있어요. 버티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면, 한 1,000만 원 넣어놓고 2, 30만 원 아니면 한 50만 원 요렇게 넣으신 다음에 레버리지를 20배에서 보통 20배에서 50배를 써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강제 청산 될 때까지 버텨버려요. 수익으로 돌아설 때까지. 근데 비트코인은 레버리지를 크게 쓰는 이유가 잘 안 움직여요. 지금은 잘 움직여요. 이상하게. 근데 원래 비트코인은 하루에 5%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벤트가 빵빵 터지죠.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비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움직임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그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교차 모드를 사용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티드라는 걸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진입을 잘못했어. 손절도 안 걸었어. 그때 격리 모드를 해놓으면 내가 들어간 시드만 사라져요. 내 통장에 10,000달러가 있어요. 10,000달러가 있는데 내가 한 종목 진입할 때 1,000달러씩만 들어가요. 1,000달러씩 들어가면 내가 요거를 롱 잡았는데 반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손절을 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손절을 못했어. 손절을 못하고 버텼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내가 잡았던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 강제 청산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강제 청산을 당하면 내 1,000달러는 없어져요. 그리고 내 지갑에 남아있는 9,000달러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모드를 쓰면 좋은 게 뭐냐면,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모를 강제 청산을 당했을 때 내 자산 지킬 수 있는 게 격리 모드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티드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셔도 하시라고. 이게 현물하고 선물하고 다른 점들이에요. 롱도 잡을 수 있고, 숏도 잡을 수 있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강제 청산이라는 걸 당할 수도 있고, 내 지갑을 전체를 다 쓰느냐, 아니면 전체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느냐. 요게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이런 거 물어보시면, 음, 단순하게 해주시면 돼요. 요런 것들이 있다. 롱도 잡고, 숏도 잡고, 레버리지도 쓸 수 있다. 요런 것들만 알려주시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롱숏을 잡는다는 건 양방향으로 위로 아래로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코인이 좋은 거는 24시간 365일 계속 차트가 그려져요. 계속 움직여요. 주식은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열리는데, 내가 막 매매를 하고 싶어요. 매매를 하고 싶어서 당장 들어가서 매매를 하려고 보면 주식은 3시 반이면 끝나요. 근데 그 느낌이 4시에 왔네? 오늘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코인은 어때요? 내가 언제가 됐든 시간에 상관없죠.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니까. 그래서 시장 접근성이 좋아요.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최소 시드머니가 300에서 500만 원은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3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야 수익이 나면 시드가 불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코인 선물, 우리가 하고 있는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시드가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어도 충분해요. 왜? 레버리지를 쓰면 되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매매를 하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접근성도 좋고 레버리지를 쓰니까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 수익 내면 난리가 나요. 그날 엄청 잘한 거예요. 보통 2%, 3% 수익 내면 그날 평타 친 거예요. 근데 우리 회원분들은 5% 수익 내는 거는 그냥 다들 하시잖아요. 5% 수익 내는 거 어려우신가요? 하루에 매매를 두 번, 세 번만 해도 레버리지 두 배 놓고, 레버리지 두 배 놓고 매매 두 번, 세 번 하면 5% 수익 나죠. 이게 5% 수익 내는 게, 5%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음, 굉장히 쉬워요. 5% 수익 내는 거 주식에서 5% 수익 내려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코인은 레버리지라는 애가 있어서 수익을 굉장히 쉽게 내버려요. 굉장히 쉽게 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장점들만 가지고 선물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 이유는 롱도 잡고 숏도 잡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시드머니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음. 그리고 레버리지가 제일 무서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 청산이라는 애가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를 사용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굳이 5배를 안 써도 돼요. 레버리지 5배 안 쓰고 레버리지를 2배, 최대 2배까지만 놓고 써도 돼요. 그리고 요즘 장이 좀 어렵다. 내가 매매 타점이 잘 안 잡힌다. 쫄린다. 불안하다. 그럼 레버리지 2배 놓고 쓰세요. 2배 놓고 해서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내 거가 되고 타점이 잡히는 게 보이면 그때 다시 레버리지 올리면 돼요. 레버리지를 2배로 낮추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시드를 높이시면 돼요. 시드 올리고 레버리지 2배로, 5배에서 2배로 바꿔서 하시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방법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이쪽에 선물 쪽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레버리지랑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환상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레버리지 10배 써가지고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만들어야지 막 이런 것들. 근데 어차피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경험이 없을 때는 다들 그런 희망을 갖죠. 근데 트레이딩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얘가 점점 점점 무서워져요. 레버리지 5배 쓰다가 2배로 내려온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지금 장이 매매하기 쉬운 장은 아니에요. 근데 매매를 하는데 굳이 내가 위험 부담을 갖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일수록 경험이 더 부족하니까 레버리지를 2배 놓고 하는 거. 2배만 놔도 충분해요. 연습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영 사장님이나 우리 정경희 사장님이나 뭐 여기 박순엽 사장님처럼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된다. 그러면 5배로 올리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음, 트레이딩에서 마음이 불편하면, 불안하면 져요. 매매하면서 져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려면 레버리지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레버리지는 내가 시드가 작아도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레버리지 5배를 놨어요. 500만 원 가지고 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마다 다르기도 하고 코인마다 다르기도 한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레버리지를 125배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코인마다 다른데 어떤 코인은 70에서 75%까지, 75배까지 쓸 수 있는 거. 근데 수익이 나면 땡큐죠. 레버리지를 100배 써가지고 1%만 올라가면 100% 수익이니까. 근데 레버리지 100배 써서 1% 빠지면
어디 가고 없어요. 들어갔던 돈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높게 쓰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우리 회원분들 수익 난 거 막 그런 것들 카톡으로 올리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인스타에다 올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팔로우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알트코인인데도 레버리지를 40배, 50배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냈다고 올려놓은 거 보면 레버리지 40배인데 수익이 23%예요. 그냥 우리들이 봤을 때는 스치면 나는 수익을 레버리지를 엄청 높게 써요. 근데 레버리지를 높게 쓰면 시드가 크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시드, 큰 시드 못 들어가요. 큰 금액 못 들어가요. 음. 레버리지 20배 써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5%면 청산이에요. 강제 청산. 근데 거기에다가 시드를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레버리지가 높으면 시드가 작아져요. 그렇게 되면 도박성이 강해져요. 근데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레버리지는 최대 5배까지. 그리고 내가 좀 불안하다. 장이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그럴 때는 레버리지를 낮춰서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잘 쓰면 나를 성공의 길로 데려가요. 근데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나락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안할 때, 장이 불안할 때는 레버리지를 낮추시고,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불안할 때는 굳이 매매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매매를 꼭 해야겠다. 근데 흐름이 좀 이상해. 내가 알던 흐름이 아니야. 그럴 때는 레버리지를 굳이 높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음, 알고 계시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쵸. 안 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매매하려고 앉았는데 안 한다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컴퓨터를 안 켰으면 모를까. 켰으면 하게 되죠. 하게 되니까 그때는 레버리지를 그렇죠. 프로그램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렵긴 한데 해야 된다고 하면 음, 한다고 치면 레버리지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확실하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5배 들어가서 크게 먹으면 돼요. 음, 손절 라인 꼭 잡고. 그래서 요 표에서 보시면 이게 현물하고 선물의 차이점이에요. 현물은 내가 내 원금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100원에 들어갔는데 얘가 150원이 됐어요.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얘가 100원짜리가 150원이 되면 50% 수익이 나요. 그러면 나는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을 수익을 낸 거죠. 그러면 나는 1,500만 원을 500만 원 벌었으니까 내 시드는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반대로 100원에 1,000만 원치를 샀는데 얘가 50원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내 시드는 손실이 50%니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00원일 때 사서 150원이 돼요. 그러면 50%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현물하고 똑같이 수익이 5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을 했을 때도 100원에 샀는데 얘가 50원이 됐어. 50원, 50% 손실이니까 500만 원 손실을 보는 건데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라는 애가 나오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똑같은 100원에 사서 150원이 됐는데 내가 레버리지 5배를 썼어요. 그러면 수익이 5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5배를 곱해요. 그래서 내 총 수익은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100원에 샀는데 얘가 50원으로 떨어졌어. 근데 내가 레버리지 5배를 썼네? 그러면 손실이 마이너스 2,500만 원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 시드가 1,000만 원인데 마이너스 2,500만 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야, 내 시드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2,500만 원이 나오냐? 아까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교차 모드냐, 격리 모드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값이 돼요. 격리 모드에 놨으면 내 시드 들어갔던 거에 내 들어갔던 시드만 강제 청산이 되고 끝나버리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이거를 교차 모드 크로스로 놨을 때는 내 지갑에 한 5천만 원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저거를 내가 2,500만 원에 잘랐으면 마이너스 2,500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안 자르고 그냥 더 들고 가면 그 5천만 원도 다 삭제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모드냐 교차 모드냐에 따라서 저 마이너스 2,500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5천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게 레버리지의 순 기능은 수익이 났을 때가 순 기능이겠죠. 반대로 손실일 때는 잘못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 마이너스 2,500 이런 거를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음, 레버리지라는 애가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레버리지를 왜 높이지 말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은 앞으로 하시면서 알게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를 꼭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설명은 드리는데 체험을 몽소하시고 싶으시면 음, 해보셔도 돼요. 대신에 금액을 작게 하시고 경험이 부족할 때는 금액을 낮추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나는 시드가 1,0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연습해 볼래.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연습하는데 왜 큰 돈 갖고 해야? 작은 돈 갖고 해야지. 음, 벌 거 같죠? 쉽게 벌 거 같죠?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돈 벌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음, 우리 정경희 사장님이나 지영 사장님이나 여기 뭐야 지금 오늘 안 오셨는데 박순엽 사장님 이런 분들 지금 우리 톡방에서 수익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 고생은 해야죠.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이거는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한 번에 막 크게 돈 벌어야지 그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나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 나를 그지로 만들 수도 있다. 요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레버리지는 절대 높게 쓰지 마시고 불안하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불안하면 레버리지 낮추시는 거 저는 그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있어요.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딜 가나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도 뭐 빗썸, 업비트, 코인원, 뭐 고팍스나 뭐 요런 어디 거래소든 다 똑같이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는 거래소가 먹고 살려면 수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수수료가 바이낸스 기준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지정가는 0.02%, 시장가는 0.04%. 근데 지정가가 뭐고 시장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정가는 말 그대로 가격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살 거예요. 비트코인을 살 건데 얼마에 살 거냐? 나는 6만 달러에 살 거다. 그러면 6만 달러의 금액을 걸어 놓는 거예요. 가격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지정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정가는 수수료가 조금 더 싸요. 그리고 시장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상관없어. 그냥 사. 일단 사. 지금 가격에 사. 요게 시장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가는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수료는 항상 두 번 나가요. 샀으면 팔아야죠. 그래서 수수료는 두 번 나가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장가로 사는 거기 때문에 0.04%를 두 번 내요. 근데 두 번 내면 0.08%. 0.08%인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곱해서
내야 돼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5배를 썼으면 0.08에다가 곱하기 5배, 5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 파는 것만 해도 수수료는 0.4%가 나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레버리지를 더 높게 쓰면 레버리지가 더 높을수록 수수료는 더 많아져요. 근데 내가 수익이 났을 때 0.4% 내는 건 괜찮죠. 근데 손실이 나도 저 0.4%를 가져가요. 바이낸스는 내가 돈을 벌거나 잃거나 전혀 관심 없어요.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입하는 순간부터 레버리지 5배일 경우에는 진입하는 함과 동시에 0.4% 손실 보고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들어가면 딸 것 같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엄하게 알거든요. 이거 잘못 들어갔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딱 들어가면 알아요. 근데 그 수수료 아끼려고 버티지 마시고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제일 싸게 먹히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기 시작하면 피곤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닌 거는 과감하게 자르고 나오세요. 다른 종목 들어가서 벌면 충분히 다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0.4%가 기본적으로 사고 팔고에서 0.4%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서 그 수수료도 버리고 금액도 잃고 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음 매매 때 타점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트레이딩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손실 보고 시작을 하는 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선물에는 펀딩 피가 있어요. 펀딩 피.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펀딩 피가 나가는 게 몇 시간 후에 얼마가 나간다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써 있으면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반대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한테 펀딩 피를 줘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롱 포지션한테 그 펀딩 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레버리지 만큼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 피는 보통의 코인들은 8시간에 한 번씩 나가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그 다음에 새벽 1시. 3번 나가는데 아침 9시가 되면 새로운 차트가 열리거든요. 새로운 일봉이 시작이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8시 59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펀딩 피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 펀딩 피 지급 시간이 저희 프로그램에 표시가 되니까 좌측 상단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부담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롱이든 숏이든 진입하기 전에 펀딩 피,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면 이 펀딩 피도 굉장히 세요. 펀딩 피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한테 이게 내가 롱을 잡았는데 펀딩 피가 롱 포지션 잡은 사람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줘야 되는 거야. 그 시간 안에 수익을 내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들고 가버리면 그 시간에 도달했을 때 내가 펀딩 피를 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펀딩 피도 잘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펀딩 피도 웬만하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고, 근데 방향이 맞는지, 방향이 맞으면 얘가 상승하고 있으면 당연히 롱들을 다 잡겠죠. 근데 그 시간 안에 나오면 펀딩 피를 안 내요. 지불하는 시간이 프로그램 표시가 되거든요. 그 시간 안에 수익을 내고 오면 펀딩 피를 안 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펀딩 피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선물만 그래요. 현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거래 수수료, 그리고 부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펀딩 피.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 다음번에 이제 프로그램 켜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캔들. 이제 캔들하고 뭐 볼린저 밴드 그러고 레이아웃 A를 지금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레이아웃 A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영 사장님이랑 이렇게 여쭤보니까 큰 그림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레이아웃 A에서 차트를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건 수익은 어떻게 내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간단하게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 캔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캔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많이 알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캔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왜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지 이게 뭔지 의미를 모르면 차트 분석을 못 해요. 코인은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다 똑같기는 한데 캔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도박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선물 차트, 이 차트에는 캔들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차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요런 식으로 양봉하고 음봉,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음, 놀랍게도 많았었어요. 근데 양봉이라는 거는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높으면 양봉이에요. 반대로 음봉은 시작한 가격보다 끝난 가격이 낮으면 빨간색, 저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음봉하고 양봉이 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겠죠. 양봉은 100원에 시작해서 101원이 되든 102원이 되든 시작한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양봉이에요. 저 녹색이 나와요. 반대로 음봉은 100원에 시작한 애가 99원이 되든 98원이 되든 단돈 1원이라도 빠지면 빨간색으로 나와요. 저거를 음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봉하고 양봉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위아래 꼬리들, 위아래 제가 보면 고가 저가라고 써놨잖아요. 고가하고 저가인데 쟤네는 선으로 그려져 있죠. 저 선으로 그려져 있는 건 거길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자리들은 저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위아래 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것도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음, 양봉 중에서 장대 양봉이라는 애가 있어요. 급등하는 애들. 어제 오늘 보면 일봉에서 요런 애들 튀어나온 애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15분봉 우리가 보는 차트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이 있을 건데,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걔네들 보시면 시작은 다 저렇게 장대 양봉으로 시작을 해요. 다 저렇게 장대 양봉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장대 양봉은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주면 확실히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방향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 장대 양봉 나오는데 쇼 잡아야지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상승 추세로 방향이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확률은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급락을 하는 것들, 저렇게 급락하는 걸 장대 음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장대 음봉은 아까랑 반대로 추세가 하락 추세로, 떨어지는 추세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렇게 빨간색이 장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추세가 하락으로, 요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를 장대 음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얘가 올라가겠구나 내려가겠구나를 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둘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저걸 알고 있으면 내가 매매할 때 훨씬 더 유리해져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나한테 득이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십자가 모양이나 아니면 잠자리나 비석 뭐 요런 식으로 생겨 있는 저런 애들을 이제 도지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지는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누르는 거하고 밑에서 들어 올리는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힘이 캔들을 저렇게 십자가 모양이나 잠자리나 비석형처럼 몸통이 없죠. 몸통이 없는 저런 애들. 저런 거는 상승하고 하락이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올라가던 자리에서 저런 애들이 튀어나오면 방향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실리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거 차트 보시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저 동그란 도지 모양이 나오니까 상승을 못하고 일단은 눌려요. 일단 저렇게 눌리게 되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도지 모양이 나오니까 상승을 더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 그리고 아래 차트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런 식의 도지 모양의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 더 못 내려가고 위로 들려버려요. 그리고 저 자리에서 또 비석형 이런 애들이 나오면 상승을 더 강하게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리고 저런 도지 모양들이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이 확확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 매매할 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리고 양봉 중에서도 양봉 중에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고 망치 모양이 있고 영망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요런 애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장대 양봉은 어디에서 나오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 추세를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인데, 저 망치나 영망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차트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망치 모양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단 저런 망치 모양이 나오잖아요. 차트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 버리게 돼요. 저 아래 꼬리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갔다 온 흔적이거든요. 갔다 왔다는 건 얘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음봉으로 내려가서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양봉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소리는 내려갔던 걸 누군가가 들어 올렸으니까 갔다 온 흔적이 생기면서 꼬리로 남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떨어지던 애가 상승 추세로 바뀌어 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는 아래에 있는 차트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영망치죠. 꼬리가 위에서 아래로 달렸어요. 저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아, 얘는 상승은 더 못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실리면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그냥 쭉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망치 모양이 영망치, 망치 이런 애들이 어느 자리에서 나오느냐, 거기에 거래량이 얼마만큼 실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망치 모양이 밑에서 나와, 저점에서 나온다. 근데 거래량을 실었다. 그러면 반대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영망치가 고점에서 나온다. 거래량을 실고. 그러면 상승은 끝나고 이제 횡보 아니면 하락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차트 보다 보면 저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봉도 마찬가지야. 장대 음봉은 급락,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하는 거고, 거래량을 실을수록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망치들도 똑같아요. 색깔만 바뀌었어요. 빨간색, 아까는 녹색이었고. 근데 얘네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까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영망치가 나온다? 근데 거래량이 실렸다? 더는 못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못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죠. 옆으로 가든지 내려가든지. 아래에 있는 차트는 아래 꼬리 굉장히 길게 달았죠. 저만큼 꼬리가 달렸다는 건 저만큼 내려갔었다는 소리예요. 저만큼 내려갔던 애가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건 누군가 밑에서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저기에 거래량이 실렸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더는 안 내려가고 옆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갔죠. 저 꼬리가 길면 길수록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꼬리, 꼬리가 저점에서 나오냐 고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에서 출현했느냐 하락에서 위에서 나왔냐 아래에서 나왔냐 요거에 따라서 미리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윗꼬리 아랫꼬리 요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애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어요. 꼬리가 위에 달려 있어요. 왼쪽에 있는 애들처럼 위에 꼬리가 달려 있는 애들은 고점에서 나오면 매도세. 저 꼬리라는 거 갔다 온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던 애를 위에서 누가 눌렀어요. 근데 내가 눌러서 꼬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캔들을 그릴 수 있는 자금력이 눌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개인보다는 돈이 많은 세력들, 고래들이 저렇게 차트를 그려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저 꼬리가 길면 길수록 매도세는 더 확실한 거죠. 거래량이 실리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잖아요. 아랫꼬리가 저점에서 나오면 더 안 내려가겠다는 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거래량이 동반되면 그 확률은 더 높아요. 꼬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는 건 밑에서 위로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 캔들을 그릴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나 고래가. 그러니까 캔들을 보시면 아 이게 고점에서 윗꼬리구나 저점에서 아랫꼬리구나 거래량이 실렸네 방향이 바뀌겠구나 더는 못 내려가겠구나 라는 걸 미리 판단을 하면 내가 급등 급락이 나왔을 때 아니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왔을 때 롱 잡아야지 숏 잡아야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 캔들만 장대 양봉 음봉 그러고 도지 모양 윗꼬리 아랫꼬리 요것만 알아도 음, 훨씬 나한테 유리하게 게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처럼 윗꼬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고점에서 윗꼬리죠. 고점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올라가는 것보단 횡보나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던 애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경우는 방향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변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이걸 알고 계시면 매매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캔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은데 요것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아, 이게 방향이 상승이구나 하락이구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캔들은 캔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보지 모양,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가 어디에서 나왔을 때 하락을 하고 아랫꼬리가 어디에서 나왔을 때 상승을 하고 일단 이것만 알고 계셔도 차트 보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될 거니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더 공부를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다 너무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캔들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캔들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차트도 많이 봐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린 것들 요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상승 장악형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슈퍼스타 슈팅스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도움이 되지만 음, 알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안 나올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연봉, 도지, 윗꼬리, 아랫꼬리, 이게 위에서 나왔냐, 아래서 나왔냐, 거래량이 동반됐냐, 안 됐냐, 요 정도만 알면 캔들은 다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영 사장님도 공감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캔들에 대한 거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나 부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셋이 항상 하는 게 트레이딩을 최대한 쉽게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서 대표님은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개발하고 저나 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회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어,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가 돼요. 가장 기본적인데 기본적인 것만 자세하게 알면 수익이 쉽게 쉽게 난다는 거를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유튜브 보고 뭐하고 막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다른 분들이 하는 유튜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줌 미팅을 하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어, 그거 업로드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와요. 어떤 좋은 효과가 나오냐면 궁금할 때 그냥 그거를 켜서 보면 그것만 그 자리 가서 다시 보시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영상을 막 1시간씩 이렇게 해서 크게 올리는데 이제 조금 시간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더 영상 편집하는 게 괜찮아지면 이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잘라서 너무 1시간씩 길게 가니까 보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것도 뭐 10분 단위로 자르든지 30분 단위로 자르든지 해서 요것도 영상을 조금씩 편집을 해서 그렇게 올려 드릴 거예요. 저희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줌을 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오프라인을 하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음, 그런 식으로 아니면 줌 미팅 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아니면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보셔도 되고 궁금증을 최대한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런 내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나 부장님이 준비를 해서 줌 미팅 할 때 그런 것들 참고해 가지고 같이 해드리면 서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